제 평생이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기자 생활하는 동안 이런 위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자 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수많은 사건을 보고 수많은 위기를 봤지만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IMF 때도 저는 기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1997년 12월에 왔죠. 그리고 98년을 거치면서 위기를 실제로 겪었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훨씬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또 언젠가 일을 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라도 조금 있었다면요. 지금은요,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젊은이들이 느끼는 지금 심정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총체적 위기 왔다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에는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겁니다. IMF 외환위기는 밖으로부터의 위기였어요.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요 내우 외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줄폐업하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공장 폐쇄하고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퍼펙트 스톰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총체적인 분야에서 모두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 듭니다. 여러분 메르스 때가 5월 20일인가요? 그때 발생을 해서 217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갔어요. 물론 피크점이라는 게 정점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뒤에는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 메르스 때보다가 더 심한 거 아닌가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메르스 때도 사실은 위기라고 조금은 느꼈었거든요. 그러나 IMF 때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요. 메르스는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라.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문제는 이 총체적인 위기가 정부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일단 가장 큰 위기의 근원은요. 중국인을 못 막았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맹방이었던 러시아나 북한도 문을 닫아 걸었어요. 대한민국만 문을 열어놨습니다. 후베이나 우한시 사람들에 대해서면 입국 금지를 하고 나머지 다 문을 열어놨어요. 이거 위기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였고 대한감염학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 닫아 걸어라 문 닫아 걸어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했어요. 이거 안 했거든요. 이거 안 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구 경북 봉쇄 조치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야, 참 정치가 진짜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 중국인에 대해서는 막지도 못하고 대구 경북을 봉쇄 조치한다고요? 뭐 봉쇄 조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일상적인 봉쇄가 아니라 방역망을 촘촘히 하는 거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주재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가서 업무를 보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구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봉쇄 조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방역망을 촘촘히 하는 거라고. 아니 모두들 초등학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초등학교. 봉쇄란 단어는 초등학교가 아닌가요?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그럼 중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봉이 봉알봉자예요. 봉알봉자. 쇠는요. 쇠사슬 쇠자예요. 사전적 의미가 보면요. 굳게 닫아버리거나 잠금, 차단, 폐쇄 이런 말이 동의어입니다. 이게 말을 바꾼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최대한 사과를 해야죠. 말로 장난합니까? 야, 그냥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요. 당정청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후에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말한 거예요. 대구 경북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최대한의 봉쇄 조치예요. 최대한의 봉쇄 조치. 봉쇄 조치는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니지 못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바꿔요. 계속. 예. 차라리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예? 진정성 있게. 분명히 당정청 그 회의에서는요. 그래 봉쇄라는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이게 뭐 의학적인 용어에 봉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감염병 관리 뭐 4단계 전략이 있는데 그 4단계 전략 중에 3단계가 의학적 방역상 봉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오용한다, 뭐 오용했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봉쇄란 말이 나왔잖아요. 대구 경북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초동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지. 지금 감염원의 진원지는 정부예요. 정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네. 아니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갔어요. 급하지. 대구 경북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중국인들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대한민국을 왜 대구 경북 사람이 못 드나들게 하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중국인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마카오, 홍콩 사람들 5만 8천 명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만 5만 8천 명이에요. 그런데 대구 경북 사람은 대구 경북에 있어라? 서울도 못 온다? 그러면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참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진짜 무식해. 그래놓고 제대로 사과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나 같으면 당정청 회의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다. 죄송하다. 그거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거부터.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분명히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차단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지, 진심 어린 사과는 가지고 방역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2번 우롱하는 겁니다. 2번. 2번 우롱하는 거예요. 예. 대구 경북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대구 경북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리더십이 뚝뚝 떨어졌다는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외교는.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 어디 있나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인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을 지금 격리 조치하고 있어요. 참. 이게 제가 웃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중국인은 한국에 그냥 들어오고 우리는 오히려 중국에 가서 격리 조치 당하고, 심지어요 중국의 언론들은요 우리한테 훈수를 두고 있어요. 훈수를 황구시보 이런 데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외교장관은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이 가서 쫓겨서 다 돌아오고, 모리셔스 같은 데는 신혼부부가 갇히고, 전 세계 18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인을 들어오지 마라 입국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외교장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잘하는 거라고요? 이게 정치는 지금 리더십 부재예요. 리더십 부재. 저는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지도자가 말실수에 게다가 외교력 부재에, 또 경제는 또 어때요? 경제. 야, 지금 자영업자들 아작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구요. 대구 지역은요. 그 어느 지역보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식당이 문 닫은 곳이 절비합니다. 절비합니다. 중소기업 문 닫은 곳이 엄청 많아졌어요. 오죽했으면 현대자동차 협력사가 문을 닫아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문을 지금 닫게 생겼습니까? 생겼습니다. 경제까지 그렇게 파장이 오고 있는 거고요. 문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연장이고 영화관이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진짜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퍼펙트 스톰. 총체적 위기 말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참 26년 거의 30년 했는데요. 30년 하면서 처음 보는 겁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이요. 아마 오래도록 갈 거예요. 오래도록.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이 돼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에? 참 그거 이야기 안 했으면 좋았는데 말을 항상 거꾸로 가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전환점, 변곡점을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변곡점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측하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예측하면 예측한 대로 다 맞아떨어져서요. 더 무서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요. 중국 유학생들 돌아와서 전국에 퍼지면 제가 위험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중국 유학생이 안 들어온대요. 이제.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뭐 신천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은 분명히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네요. 근데 신천지 교인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란지 예측을 못할 정도로 지금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요. 뭐 방법 없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방법. 최대한 조심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